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 진짜 너무 산만하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달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 호시노 요시히코 작가의 책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리가 보통 ADHD라고 이야기하죠. 대인기술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아스퍼 증후군, 읽고 쓰기 등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등을 모두 총칭해서 발달장애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흔히 발달장애는 아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은 어른의 발달장애도 상당히 많다. 더 심각한 것은 어른이 된 다음에 드러나는 발달장애이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등 각종 의존증으로 이어져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카소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이 발달장애였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잘 갈고 닦으면 빛을 발하는 탁월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른의 발달장애를 그 실태에서부터 치료,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 성인 발달장애인이 세상 속에서 활기차게 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어른의 발달장애를 잘 모르는 이유가 성격이나 개성의 문제로 쟤 정말 성질 이상해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있고요. 발달장애의 양상이나 병적 증상의 변화가 커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내가 발달장애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행복한 가정이 치료로 직결된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연애와 결혼과 육아 문제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 다행히 바라는 대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정 문제로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쉽다.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쌓여 알코올 의존증 같은 데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잠깐씩 언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건강한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부 불화나 이혼, 가정붕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비롯해서 대인관계 욕구는 강한 반면에 그에 걸맞은 충분한 대인 기술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엉뚱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대가 완곡하게 교제하기를 거절했는데도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접근한다든지, 통상적인 친절을 베푼 것인데도 자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중에는 편지나 메일 등을 끊임없이 보내거나 몰래 숨어서 집요하게 상대를 기다리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스토커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대방과 함께한다는 심리적 수용이나 안정감보다 신체적 접촉의 느낌이나 감각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아니라 몸의 섹스에 그치는 것이다. 반면에 성적으로 지극히 담백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성장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이야기다. 내 경험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받아왔거나 어른이 되어서도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거의 이런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저자가 바로 호시노 요시히코가 바로 이러한 대학 정신의학 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결혼한 후에 상대방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일상생활 관리나 육아, 이웃관계, 관혼상제와 관련된 대소사까지 모든 것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여성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집안일이나 육아 문제 등의 부담이 더욱 크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려면 남편의 전면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에는 여성과 남성에 따라 연애와 결혼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경향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이 저자는 이 발달 장애의 발생 요인을 이를테면 뇌과학적으로 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방치나 애정 결핍이 되었을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를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발달 장애가 오는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나중에 성인 발달 장애인 것을 알았을 때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회복이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 수용하는 거. 그래, 나는 발달 장애야 라고 인정하고 새롭게 공부하고 치료받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게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그 아동학대 문제로 정인양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발달장애 여성이 문제 있는 남성만 사귀는 이유. 여성의 ADHD에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많다. 이들은 불안감이 강하고 자기평가 수준이 낮다. 그러므로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크고, 그 때문에 친구나 이성을 좀처럼 깊이 사귀지 못한다. 비록 연애 관계로 발전했다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자기평가 수준이 낮아서 보통 여성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문제 있는 남성인데도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며 타협하는 것이다. 또는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안이나 고독 때문에 이상적인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연애 의존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친밀해지는 기간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강렬한 쾌감이 동반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ADHD인 여성 중에는 이러한 연애 감정의 자극을 찾아 차례차례 상대를 바꾸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연애 섹스 의존증인 사람들의 자조 그룹들도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발달장애 여성이 결혼하면 출산 후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이다. 아기들은 웃거나 우는 행위를 통해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부모는 그런 비언어적 표현으로 아기의 내면을 추측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으면 특히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아기의 욕구와 감정 상태를 몰라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정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바로 그 정인양 양모가 어쩌면 이 발달장애 여성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가 생기면 단지 육아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기 엄마들과도 점점 관계를 넓혀가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려면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 약물요법, 상담, 심리교육 등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시대거른들의 이해와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이 아동학대를 할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남성 그 발달장애 성인인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발달장애 남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남성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정불화나 이혼이 많다. 특히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결혼하여 아이가 생겨도 육아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처럼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유를 아시겠죠?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한 여자는 또 약자인 아이를 괴롭히는 거고, 이게 완전히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성인 ADHD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발달장애 남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우리가 읽고 있죠.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인 경우에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이 강해서 연애나 결혼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에 비해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나 혼합형의 경우에는 여성만큼 자기평가 수준이 낮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기애가 강한 편이어서 연애와 결혼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여성의 발달장애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남성의 발달장애는 대부분 다양한 의존증이나 인격장애를 동반하며 좀처럼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원질환으로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존증이나 인격장애도 자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치료 의욕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성가시고 처치곤란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하여 별 수 없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이직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현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치료 효과도 커질 것이고 생활이 개선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른의 발달장애 치료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발달장애 ADHD의 주요 진단 기준이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기본 증상 9가지가 나와져 있네요. 과잉 행동, 운동 과다. 두 번째, 주의력 결핍, 주의 산만. 세 번째, 충동성. 네 번째, 일을 미루는 경향과 업무 부진. 다섯 번째, 감정의 불안정성. 여섯 번째, 낮은 스트레스 내성. 일곱 번째, 대인 기술과 사회성 부족. 여덟 번째, 낮은 자기평가 수준과 자존감. 아홉 번째,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과 독창성. 그리고 그 밖의 증상으로는 정리정돈을 못하고 건망증이 심하다. 저도 이거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계획성이 없고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쉽게 사고를 내는 경향이 있다. 수면장애와 낮 시간에 졸음, 이상한 습벽, 이를테면 손톱 뜯고 이러는 것들, 의존증이나 기벽행동에 빠지기 쉽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죠. 광 쪽으로 몰두하는 경향. 이를테면 그 모차르트도 바로 이 ADHD였다고 했는데 이 책을 지은 작가인 호시노 요시코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발달장애다, 성인 발달장애자다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기준표로 보면 저도 속하거든요. 이 발달장애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2014년에 봤는데 이 책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인지쌤이나 그리고 이러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왔습니다. 상담도 물론 받았고요. 자,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 주변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건 당신이 형편없는 게으름뱅이이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이를테면 뇌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부모로부터의 방치와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 등이 불균형을 이루었으므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만 잡아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상담, 그리고 인지 세미나나 아니면 가족들과 서로 같이 협조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그 단점들을 좀 더 장점으로, 이를테면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 발달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그 집중력, 이러한 것들로 좀 더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발달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 유익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이 거의 집에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팥쥐 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나는 혹시 내가 성인 발달장애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그 비극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는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과 가정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